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좁아진 시야가 판단을 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떠올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럴 때 내리는 판단은 하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할수록 뒤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새벽에 읽는 장자의 힘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비법.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나? 시야가 협소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평생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은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라 생각하고 다른 어떤 말도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보는 것만 아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시야를 확대하고 의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훌륭한 처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야와 의식이 협소하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다음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좁은 환경과 한정된 상황에 매몰된 것이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둘째,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이 환경에서 벗어나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떤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오는가? 머뭇거리거나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 최소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참담한 상황 속에서 깊은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도덕경 71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뛰어남이고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라고 말했다. 조릉의 숲에 갇힌 장자. 장자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알지 못해 공경에 빠진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은 뒤 나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외편 삼목에 나오는 조릉의 숲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자. 장자가 조릉의 숲속을 거닐다가 한 마리의 이상한 새가 남쪽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넓이는 7척이고 눈의 크기는 1촌이나 되는데 장자의 이마를 스치고 밤나무 숲으로 날아가 앉았다. 장자가 말했다. 이것은 무슨 새인가? 날개는 큰데 멀리 가지도 않고 눈은 큰데 나를 보지도 못하다니. 장자는 바지를 걷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화살을 잡고 멈추었다. 자세히 보니 한 마리 매미가 시원한 그늘을 얻어서
자신의 몸을 잇고 있었다. 그 곁에는 사마귀가 나뭇잎에 숨어서 매미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먹잇감을 보느라 자신의 형상을 잊고 있었다. 이상한 새도 이익을 쫓기는 마찬가지여서 먹잇감을 보느라고 자신의 참모습을 잊고 있었다. 장자는 슬퍼하며 말했다. 만물은 본래 서로가 얽혀 있어 이렇게 다른 것을 불러들이고 있구나. 장자가 화를 버리고 되돌아 달리자 숲의 관리인이 꾸짖으며 쫓아왔다. 장자는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다. 매미는 사마귀를 보지 못하고 사마귀는 새를 보지 못하며 새는 장자를 보지 못하고 장자는 숲의 관리인을 보지 못했다. 모두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탐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장자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자는 새를 잡으려고 손에 쥔 화살을 버리고 재빨리 달아났다.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숲의 관리인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는 매미인가, 사마귀인가, 새인가, 장자인가, 관리인인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사람인가?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발생시킨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매미, 사마귀, 새, 장자, 관리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영원히 돌고 도는 환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처지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매미이고 사마귀이고 새이고 장자이고 관리인이다. 이 이야기는 처한 상황이나 놓인 환경이 다를 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무엇을 욕심내는지 살펴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 살펴보라.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고약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유쾌하지 않은 모습이다. 나 자신을 잊고 나 밖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조릉의 숲속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야와 의식이 필요하다. 시야를 확대하고 의식을 확장하여 조릉의 숲속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험난한 속세에서 자신을 상처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인심이 아니라 도심을 따르라. 살아가다 보면 장자를 위험에 빠뜨린 이상한 새처럼 자신을 그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과 많이 마주친다. 이때 마냥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 자신의 내면에 합치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수용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장자가 거닐던 조릉의 숲속 물고 물리는 환경에 처한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 안 된다. 눈앞에 이익이 좋아 보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더 크고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한다. 나무 하나만 보지 말고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숲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개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면서
나의 환경,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이 적절한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눈앞에 이익을 탐하여 나오는 것인지 살펴보자. 내가 잘 대처하는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자. 이를테면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항상 지켜본다고 생각하자. 그 바라보는 자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고와 욕심의 말을 따르는 인심, 참 나와 양심의 말을 따르는 도심이 공존한다. 인심을 따르는 사람은 평범한 것에도 미치지 못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것이고, 도심을 따르는 사람은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 성인이나 군자의 삶을 살 것이다. 내 속에 인심이 하는 말보다 도심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 고민을 안고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지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